30년짜리 대출 받아서 빚 갚다가 다음 세대한테 집 팔고 넘기려고 했는데 받아줄 다음 세대가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대, 원리금 상환 기간은 가장 긴 게 30년인데 최근에는 40년, 50년짜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기를 40년, 50년으로 점점 늘리면서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최소로 맞추고 버티다가 40, 50쯤 되어서 회사 잘리고 근로소득 끊기는 시점에는 다음 세대에 집 팔고 시세 차익을 볼 계획인데 받아줄 다음 세대가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에 지하철 타보셨으면 젊은 사람들도 찾기 힘들고 어린아이는 아예 없는 수준인 거 모두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버스, 지하철 타면 어린이들 떠들고 시끄러운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어른들만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서 조용합니다. 어린이들 보려면 어디 어린이집 앞, 놀이터나 가야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가 없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대단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는 것이니 미래 인구는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에선가 10살짜리 중학생, 20살짜리 대학생이 뿅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진 미래라는 책, 인구론 관점에서 나라의 미래를 들여다본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였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미 낮아진 출산율은 하나의 사회 변화이며 출산율을 다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리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그 못지않게 축소되는 우리나라 사회 자체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미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소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준비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에 급한 일이 아니라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쓰나미가 오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일단 당장은 아니니까 문제를 덮어두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축소 사회, 부동산 횡보와 양극화는 도미노처럼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한 번에 급작스럽게 우리 사회를 덮칠 것입니다. 도미노는 하나하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게 보이면서 일정한 속도로 옵니다. 그러나 쓰나미는 멀리서 볼 때는 이게 그냥 파도인지 쓰나미인지 모르지만 점점 땅에 가까워질수록 해일의 높이가 높아지고 속도는 빨라지면서 순식간에 내륙을 덮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나루역의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나루역 라마다 앙코르 서울 마곡 오피스텔입니다. 이름이 길어도 너무 긴데 제가 지금까지 현장 답사를 다녀온 주택 중에 제일 긴 것 같습니다. 줄여서 마곡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곳 마곡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은 9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초역세권이며 신축의 사회초년생들이 딱 살기 좋은 깨끗한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나 이곳 힐스테이트 마곡 오피스텔은 지금 무려 총 금액 170억이 넘는 역전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하나에 1억 얼마 할 텐데 어떻게 역전세가 170억이 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오피스텔의 시세는 매매는 1억 8천, 전세는 1억 5천에서 1억 7천이었습니다. 매매가나 전세가나 큰 차이가 없는 상황. 여기서 매매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전형적인 깡통 전세 위기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6월 1억 3천의 매매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매매가 1억 3천인데 전세가 1억 7천, 역전세가 4천만 원이고 이곳 총 세대수는 440세대입니다. 한 세대에 4천만 원씩 440세대니까 총 금액으로 따지면 170억이 넘는 역전세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 내의 신도시, 가장 인기가 많은 마곡 일대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더블 역세권, 초역세권 오피스텔에서 170억 역전세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일 인기 많은 곳의 상황이 이런데 다른 곳은 더 들여다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IMF의 국가별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IMF의 지난 4월 경제 성장률 전망에서 전 세계는 2.8% 성장, 미국은 1.6% 성장, EU는 0.8% 성장, 일본은 1.3% 성장, 우리나라는 1.5%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금리도 익숙해지고 물가도 안정화되고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니까 IMF가 지난 7월에는 경제 성장률을 더 희망적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미국도 0.2% 올렸고 EU와 일본은 0.1%씩 상향 조정한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우리나라만 0.1%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슬슬 성장을 준비하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일본도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위축되는 것입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 영상마다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반등은 대세 상승 전환이 아니다. 반등은 일시적이고 집값은 다시 하락 횡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래량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며 거래량 증가세는 멈출 수밖에 없으며 평균 이하 수준의 거래량이 겨우 유지되면서 가격은 약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IMF의 전망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위축되는데 부동산만 오른다? 나라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는데 집값만 오른다. 경제가 성장해서 소비가 진작되고 소비가 진작되어야 자산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의 20년을 재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강남이나 용산은 오늘도 싸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서 영끌로 원리금만 300만원, 400만원씩 내면서 버티라고 하지만 이건 오히려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이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면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더라도 그 호가를 따라가면서 매수가 일어나야 합니다. 실거래가 찍히고 호가는 더 높게 형성되고 그 호가에도 실거래가 찍히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야 대세 상승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형적으로 올라가는 매도 호가를 실수요가 따라붙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서울 강남구의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거래량은 이미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정말 짧게 강남구와 강동구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남구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계속 200건대 겨우 넘는 수준에서 버티고만 있습니다. 호가를 올려도 실수요가 따라붙는다면 거래량은 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구는 어떠한가요? 강동 고덕에 신축 아파트 많은데 여기도 거래량이 늘고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 정말 싼 급매와 급급매만 팔리고 있을 뿐 대세 상승의 시작은 아닙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곡나루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170억짜리 깡통 전세 위기를 통해 마곡역 일대의 간단한 입지와 앞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날 부동산 위기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대세 상승의 시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하락 중 일시 조정 패턴입니다. 요즘 나오는 부동산 정책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양도세 면제, 취등록세 감면, 중도금 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오는 중인가요? 지금 나오는 완화책은 경착륙을 막기 위함이지 얼어붙은 부동산을 살리는 수준의 정책들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떨어지긴 떨어질 텐데 자연적으로 천천히 조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초역세권 서울에서 가장 인기 많은 오피스텔에서는 100억 단위 역전세가 나고 있고 아파트 가격은 횡보 중, 거래량도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서 영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격에 만족하고 이번에 사면 어차피 5년, 10년 살 거고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 사는 것을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라면 오히려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영끌에서 무리한 투자, 이것저것 되는 대로 대출 다 받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